세력들이 그런 친북 좌익 세력들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6.25를 미국이 일으킨 걸로 아는 학생들이 20% 30%나 되는 이런 상황을 두고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꼭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핵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저걸 미사일에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소형화해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실력이 늘어나고 우라늄 농축 방식까지 도입한다고 하면은 북한에 있는 우라늄 광산이 북한이 좋아요.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북한 편입니다. 그만큼은. 남한의 방공세대가 이제 노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386 세대, 정교조 세대는 여기에 맡겨놨다가는 미래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방공세대가 아직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50세 이상이 아직도 한국 사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한미연합사 해체 2011년에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미 동맹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야 된다. 또 한글 전용 세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교양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양이. 아까 그 정치부 기자 180몇 명이 뽑은 신사국회의원 중에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은 한글 전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글 전용하는 바람에 교양이 무너지고 역사와 전통을 모르고 이 무례해지는 이런 인간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주도하기 전에 멀리 그리고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편들을 한 우리가 서로 쓸 수 없다.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치면은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북한 정권을 손을 봐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요? 우선 당기적으로 2012년까지 먹을 걸 해야 돼요. 2012년. 2012년에 북한이 강성대국이 된다고 그걸 빵빵칩니다. 2012년에 그럼 우리는 2012년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중단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012년. 우선 중간 단계로서 내년에 결정적인 뭘 해야 된다. 내년에. 그러려면 우선 이 정부가 나서고 기업이 나서고 그 뒤를 우리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하는 이런 일체감이 유지가 돼야 되고 남침은 우리 국방부가 한미동맹이라는 방패로서 막으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북 공작은 지금 현재는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국가정보원이 해야 돼요. 국가정보원. 이 국가정보원이 북한 체제를 넘어뜨리는 창의 역할입니다. 즉 돈과 인권과 정보를 북한한테 들여보내는 주사기 역할을 이 국가정보원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국가 목표로서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면 2012년까지 북한 정권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동원하면 압도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가 200대 1이다. 아니 200대 1, 200분의 1이 되는 이 작은 것을 녹여버리는 일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 의지력의 문제인데 이 의지력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정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돼요. 선거를.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잘해야 되고 내년 선거에서 시장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감 뽑는 겁니다. 교육감 뽑는 선거에 요새 보면은 투표율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래 되면 누가 그리느냐? 정교조가 미는 사람이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정교조가 미는 사람이 뽑혔더니 아주 골치 아픈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중고등학생들이 교내에서 집회하는 거는 뭐 자유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게 학생들 인권 보장 이 교육감 선거에서 왜 좌익들이 유리해지느냐 하면 우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파 사람들이 이게 단일 후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정표가 있는 좌파가 가능성이 많고 투표율이 높으면은 우파가 이기고 애국 세력이 이깁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낮으면 관심이 없으면 좌파가 이깁니다. 이 투표율이 높이려면은 내년은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선거와 같은 날에 하니까 투표율은 높을 겁니다. 다만 우파 후보, 이 보수 후보가 여러 명 나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찍을지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 공천을 해야 된다. 교육감도 부산 교육감은 부산시장하고 이 러닝메이트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선거법 바꾸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고 단일 후보 될 만한 사람을 민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감에 정교조가 미는 사람들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일종의 정권교체예요. 미래 세대의 정권교체입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지금 대학교에 지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상한 정당인 게 연수원이 없어요. 정당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공산당은 교육을 통해서 항상 이 조직을 키워나갑니다. 교육이 없으면 조직은 크지 않습니다. 교육이 없는 정당은 미래를 포기한 정당이에요. 근데 한나라당은 대학교에 아무 조직이 없어요. 한나라당은 연수원을 팔아먹어버렸어요.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저는 무슨 뭐 비자금 사건 나니까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연수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업체도 연수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는 이 조직이 연수원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는 민노당은 다 있습니다. 민노당은 대학마다 조직이 있어요. 5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은 대학마다 조직을 만드는데 200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대학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포기하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정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그 기념이 많아요. 첫째, 한일 합병 100주년입니다. 그 다음에 6.25 60주년이에요. 4.19 50주년입니다. 광주 사태 30주년입니다. 이 기념 행사로서 아마 내년 1년 동안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좌익들이 한일 합병 4.19 광주 사태를 아주 대한민국을 내려앉히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6.25 60주년 행사겠죠. 6.25 60주년 행사.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의 소위 중도 신용에 맡겨놓으면은 6.25 60주년 행사도 평화가 좋다. 이런 시대를 뭐 과거에 6.25는 뭐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으니까 굳이 뭐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물에 묻한 듯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틀 전에 어디 강연차 갔다고 저 임진각에 간 적이 있어요. 임진각에 가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뭐 평화센터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 6.25에 대해서 좀 진열을 해놨습니다. 영화도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정권이 나쁜 놈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DMZ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면서 DMZ의 평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걸 보고 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써놓은 글이 거기에 수백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하나씩 다 봤어요. 거기에도 우리가 이러니까 반드시 통일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된다든지, 김일성, 김정일은 민족 반영제니까 이 자들은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북진 통일을 하자든지, 자유통일을 하자든지, 북한 동포를 구출하자든지,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통일돼야 된다. 아무 의미 없는 요 학생들의 생각이 그 글에 다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는 절망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이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학살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